김민재 이야기도 보고 갈게요. 갈락타사라이는 나 왜 자꾸 타라사이라 갈락타사라이는 김민재 영입 조건을 3년 계약과 빅리그 진출. 원하는 조건 최대한 맞춰준다. 문제는 이적료다. 그죠? 타라사이가 또 입에 붙죠. 이상하게.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포르투와 스타드렌과 함께 김민재 영입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영입에 가장 근접했던 팀 포르투였고, 포르투는 김민재 소속팀 베이징 고안이 요구하는, 근데 이적료가 너무 세요. 600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포르투 5년 계약과 그리고 바이아웃도 걸고 김민재를 묶어놓겠다라는 의미를 보여가지고 김민재 개인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갈락타사라이는 김민재 측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을 제시했다는 게 터키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터키 일간지 추무리예트, 갈락타사라이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다시 한번 이적 제안을 했다. 갈락타사라이는 이적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개인 협상을 좀 하려고 김민재 대리인과 만났는데 선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적료는 못 맞추겠다. 자, 김민재가 만약에 갈락타사라이의 영입 조건을 수락한다면 최종 결정은 베이징 고안의 몫입니다. 돈을 좀 깎아줄 건지 아니면 그냥 FA로 풀어줄 건지죠. 해외 축구는 재밌는 기사가 좀 많아요. 맞다. 그릴리시 맨시티 갈 것 같아요. 최고 이적료로 맨시티로 간다. 아스톤빌라는 제안을 수락했다. 근데 1억 파운드면은 꽤 셉니다. 이러면 아스톤빌라는 괜찮죠. 이 정도로 보내고 아예 제크리시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괜찮은 선수 두 명, 세 명 정도는 더 사올 수 있을 금액이죠. 저 정도면. 제크리시 맨시티 행이 사실상 근접했습니다. 소속 아스톤빌라가 맨시티의 천문학적인 이적료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스포츠, 아스톤빌라가 제크리시를 향한 맨시티의 1억 파운드 1600억이에요. 산초보다 비싸요 지금. 그릴리시가 원래는 맨유 팬이에요. 원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렸을 때부터 팬이고 축구 보는 걸 좋아해서 SNS에 맨유에 대한 언급한 게 이번에 싹 지웠어. 근데 진짜 1600억 글쎄요. 페란이 아마 그러면 톱 자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유로 보니까 톱도 할 것 같던데. 그러면 아마 페란을 위로 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스털링 오른쪽 보내고 왼쪽을 얘를 쓰려나? 근데 왼쪽에 또 포든이 있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는지. 당초 케인 영입을 먼저 시도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토트넘하고 협상이 어려워졌어요. 그릴리시 영입으로 눈을 돌렸고 빌라 역시 그릴리시를 잡기 위해서 그릴리시 주급을 이렇게나 올려준다. 우선 맨시티는 아스톤빌라에게 1억 파운드 주겠다라고 제시했고 아스톤빌라 이 정도는 보내도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위권 구단에는 거절하기 쉽지 않죠. 이제 남은 건 그릴리시 결정입니다. 영국 구단 최고의 이적료는 사실 맨유의 포그바가 가지고 있어요. 포그바도 8,900만 파운드니까 이제 1억 파운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릴리시의 이적료는 이보다 200억가량 정도 더 높다. 공격 강화를 위해서 확실한 자원인데 이선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 드리블 킥력은 이제 영국 내에서 탑급으로 뽑히지만 이선이 많아요. 맨시티가. 베실바, 스털링, 마레즈 그리고 포든과 덕배는 이제 당연히 킵하고 있는 자원이고 그릴리시 영입에 성공하게 되면 방출을 하기는 해야 될 것이다. 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파리가 포그바 영입, 포체티노는 이름을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사라. 파리 생제르맹 포그바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거 공공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가 포그바 품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왔는데요. 포그바는 우리가 많이 깎아줬어요. 반값을 깎아줬거든요. 800억 정도로. 그래, 이 정도면 1000억도 안 되는데 그냥 사 좀. 포체티노 감독에게 직접 관련 질문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라모스, 돈나룸마, 그리고 바이날둠, 하키미 영입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으나 이적료는 사실 많이 안 썼습니다. 파리지행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은 말할 수 없다. 이름을 말할 수 없다. 타클럽 선수들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그랬으나 파리는 매우 조용하게 일을 해오고 있고 뭔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적 시장 말미에는 누가 새롭게 합류할지 보게 될 것이라며 조금은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지켜보겠습니다. 오피셜이 떴어요. 슈퍼리그 계속된다.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UEFA 징계를 철회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재밌게 돌아간다. 하여튼 유럽의 사법재판소가 슈퍼리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등 3개 클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슈퍼리그 창설 멤버들에 대한 UEFA의 징계를 철회할 것으로 명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페인의 아스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가 UEFA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새 클럽에 대한 징계 절차는 종료되고 다른 멤버들에 대한 벌금이 취소됐다. 벌금 안 내도 된다. 맨유도, 맨시티도, 토트넘도 벌금 안 내도 돼요. 지난 4월 슈퍼리그 창설 계획 유럽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슈퍼클럽들이 슈퍼리그 참가 일제에 발표했고 유에파는 물론 각국의 리그와 협회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들의 움직임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팬들의 반대까지 부딪힌 대부분의 클럽이 발을 빼면서 슈퍼리그 창설은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슈퍼리그 창설을 주도했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슈퍼리그에 남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금지시키겠다는 유에파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슈퍼리그는 유에파의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슈퍼리그 손을 들어줬고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에파가 징계 조치를 철회해라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슈퍼리그 창설 클럽들의 요청을 지지했다. 유에파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 잠재적인 형사처벌을 져야 된다고 유에파한테 경고했다. 유에파가 벌금 맞아야 되고요. 유에파가 형사처벌, 이제 징계를 취소하지 않으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를 챔스로 불러 올려야 됩니다. 진짜 헬파티 시작이다 이거, 그죠? 이로써 슈퍼리그 창설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며 새 클럽은 우리는 축구가 직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유에파는 유럽 축구 대회의 유일한 국제기관 독점 운영자 및 소유자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독점 위치는 축구와 축구의 경쟁 균형을 손상시키고 있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적 통제가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유럽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은 자체 대회를 주관할 권리가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긴 해. 유에파의 위협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돼서 기쁘고 우리의 목표는 팬, 선수, 코치, 클럽, 리그, 국내겠죠. 국내 및 국제협회와 같은 모두 축구 이외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슈퍼리그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제안이 검토돼야 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항상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한다라며 슈퍼리그가 계속될 것을 자신했다. 그래 이거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이거야. 맨유 응원글을 삭제했어요. 텔레그래프와 BBC 등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하자 맨시티 팬들은 그릴리시가 과거 맨유를 언급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언급했던 게시물이 삭제된 걸 찾아냈습니다. 옛날 2012년 그릴리시는 오늘 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위해 잠시 잠을 자야겠다. 문구와 함께 클럽 애칭인 레드데빌스 화이팅 이렇게 언급한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그릴리시는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의 제안이 들어오자 트윗을 삭제했습니다.